원의 정의가 뭐죠? 원. 좌표 평면상에서 원의 정의가 뭡니까?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입니다. 구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에서 한 점이 있습니다. 공간에서 A, B, C라는 점이 있고요. 자, 여기 위에 적당한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R로서 일정한 점의 자취를 우리가 9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래서 방정식을 유도하는 거는 원방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원방보다 지휘좌표 하나만 추가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축과 만나는 점을 해봅시다. 자, 어떤 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X축과 교점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경준 X축이 가진 특징이 뭐가 있지? X축이요? X축이 가진 특징,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가진 특징. X좌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이 구의 방정식에다가 Y와 Z에 0을 대입을 해요.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0이 될 거니까 Y와 Z에 0을 각각 대입을 하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 Y축과의 교점은요. 비슷하겠죠? Y축이 가진 특징이 X좌표와 G좌표가 0이 될 테니까 X와 G에 0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축과의 교점도 X랑 Y에 0을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축과 만나는 건 했고요. 구가 축이랑 이렇게 만나면 X축이랑 이렇게 만나면 점이 두 점이 생기겠죠, 교점이. 그거 찾는 거 했고요. 그러면 평면과 만나는 원인데 생각을 해봐요. 공이 있는데 공을 자른다 이렇게 자르면 그 단면이 뭐가 되니? 원이 되죠, 원. 그죠? 그래서 평면과 만나는 건 무조건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구의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것을 찾고 싶어요. XY 평면은요. XY 평면은 X좌표랑 Y좌표는 존재하겠지만 Z좌표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 구의 방정식에다가 여기 Z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 이건 숫자로 바뀌면서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흔히 보아오던 원방꼴이 만들어지겠다. 두 번째, YG 평면과 만나는 거는 X좌표가 0이 될 테니까 X자리에 0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GX 평면과 만나는 거는요. Y좌표에 0을 대입을 하시면은 끝!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구가 있을 때 걔네가 축과 만나는 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평면과 만나는 원방 찾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가 만나는 것들 중에 좀 특이하게 만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축이랑 만날 때 또는 평면이랑 만날 때 좀 특이하게 만나는 경우. 특이하게 만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 서윤, 어떤 경우가 있을까? 만나는데 특이하게 만나. 구가 선이랑 특이하게 만나는 건 어떻게 만나는 걸까? 접하는 거.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축에 접할 때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공이 이렇게 있어요. A, B, C라는 중심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만약에 X축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수선의 발을 이렇게 연결하면 접선이니까 X축이. 그러면 이 구의 중심에서부터 X축과 연결한 이 반지름은 X축과 수직이죠.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 중심의 좌표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됩니다. 수선의 발. 맞아? 그럼 수선의 발이 될 테니까 여기는 A, 0, 이렇게 써도 됩니까? 그 수선의 발 기억나세요? 어떤 점이 주어져 있을 때 X축 위로 내린 수선의 발은 Y좌표랑 Z좌표를 없애면 되고요. XY 평면으로 내린 수선의 발은 Z좌표를 없애면 됩니다. 그 문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자들을 전부 0으로 만들면 됐었어. 그래서 A, B, C를 X축 위로 내린 수선의 발이기 때문에 Y좌표와 Z좌표를 전부 0으로 만들어주면은 이 점의 좌표는 이렇게 A, 0, 0이 나올 텐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좌표를 제외한 Y좌표와 G좌표의 제곱의 합이 바로 반지름의 제곱과 같겠다. 이게 반지름이니까 괜찮아? 민지 이해되니? 두 점 사이 거리란 게 반지름이 된다. 그럼 이게 Y축과 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G축과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구가 축과 접할 때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기는 한데 평면과 접할 때는 좀 쉽습니다. 평면과 접할 때는 XY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XY 평면 위로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 접점과 연결했을 때 얘는 당연히 바닥 평면과 수직이 되겠지요. 그러면 A, B, C에서 바닥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Z좌표가 사라질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거리는 뭐야? 요 거리는 반지름이죠. 접점까지 거리니까 그게 바로 뭐가 돼? 중심의 Z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구가 XY 평면에 접한다면 중심의 Z좌표를 R로 쓰거나 또는 마이너스 R로 쓸 수 있고요. YG 평면에 구가 접하고 있다면 중심의 X좌표를 반지름을 이용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R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XY, YG, GX 세 평면에 모두 접하는 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평면에 모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중심의 좌표가 R,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그려야 되는데 내가 보통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이긴 한데 너희 모르겠지 지금 내가 뭐 그랬는지. 그려보면 뭐가 나타날 거야. 입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니? 서연이 보이니? 입체가? 입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 왔어. 하나 안 그래. 보이니? 좌표 공간을 그린 겁니다. 신기하지? 내가 옛날에 기하 엄청 할 때 막 도형들 그리면 애들이 막 막 3D 같다고 그랬었는데. 자, 여기가 제1공간입니다. 제1공간. X, Y, G가 모두 양수인 범위인데요. 여기서 접하게 되면은 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쪽 뒤쪽에 접한다고 해볼까? 여기 뒤쪽입니다. 요거 선 넘어. 저기에 접할 때는 중심의 X좌표는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고요. Y좌표는 플러스고요. 이게 Y고요. 얘가 X고요. 얘가 Z입니다.
그래서 x좌표는 마이너스고요. y좌표랑 g좌표는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중심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요 평면과 요 평면 안쪽입니다. 여기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접하는 경우 거기에 중심이 있을 때는 x좌표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y좌표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g좌표도 아래쪽에 내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왜 이래? 이런 식으로 중심의 좌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y 평면, y g 평면, gx 평면 세 평면에 모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어떤 쪽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는 힌트가 있어요. 사실 그 점만 보면 이걸 굳이 그리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세 평면에 모두 접하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점이 만약에 이걸 지나간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어디에 있겠어요? x좌표는 플러스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고요. g좌표는 플러스인 곳에 있겠지. 그러면 중심의 좌표 우리가 바로 세팅할 수 있어. 이렇게. 얘가 가지는 부호랑 동일하게 세팅하면 됩니다. 괜찮아? 그러면 x-r의 제곱, y 플러스 r의 제곱, g-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1,1을 지나가니까 대입을 하시면 r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되겠어요? 다 했다. 거리가 있는데 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는 최대값, 최소값은 원방에서 했던 내용이랑 거의 동일하고요. 자체 방정식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필수 예제 특강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거기 200 몇 쪽입니까? 215쪽에 있는 특강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217쪽 필수 예제 10번을 봅시다. 중심이 3,-1,2가 되고요. 어딜 지나간다고요? 2,1,-1을 지나간다고요.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구의 방정식을 그냥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네가 2,1,-를 지나니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끝났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r제곱이 14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 두 번째는 203 다음에 보니까 y41. 자, 얘가 지름이네요. 그러면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A, B 사이 거리를 찾아봅시다. A, B 사이 거리 찾아주시면은 x끼리 빼서 제곱하시면은 16이고요. y끼리 16이고요. g끼리는 2니까 4가 되고요. 그럼 36이니까는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은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점을 찾아봅시다. 그게 바로 중심이 되겠지?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 그럼 끝이네요. x의 제곱, y-2의 제곱, g-2의 제곱이 9죠. 이렇게. 괜찮지? 다음에 11번을 봅시다.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도 일반형 지나가는 점이 나와 있을 때 일반형으로 풀었던 것처럼 구의 방정식도 일반형으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점이 원점이랑 1,1,0이랑
그다음 200. 자, 요걸 지나가는 9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이제 9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자,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자, 여기다가 저 4점의 좌표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모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0,0,0을 집어넣으면 일단 D가 0이라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0을 넣어봐요. 일단 D가 0인 건 알았습니다. 2,0,0을 대입을 하시면 4, 2A 없죠. A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다음에 1,1,0을 대입을 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A가 마이너스 2고요. D는 없고요. 그러면 B도 0이 되겠네. 마지막으로 2,3,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4, 9, 1. 그 다음 마이너스 4. B는 없고요. C, 마이너스 C. 그러면 C의 값이 10이네요. 그래서 찾고자 하는 게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x의 제곱, y 제곱, g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g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 엄청 화났어. 자, 그 다음에 12번 기하요, 기하. x제곱 더하기 y제곱 2 안 보여. 플러스에 2ay 플러스 2g. 플러스 3인가요? 맞나요? 9가 xy 평면에 접한답니다. 그럼 얘를 표준형을 만들어 봅시다. 9의 표준형은 1의 표준형 만드는 거랑 동일합니다. x제곱이랑 마이너스 2x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요. y제곱이랑 2ay로도 마찬가지 표준형을 만들어주고요. z도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시면은 1, a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얘가 xy 평면에 접한데, 그럼 xy 평면이 있을 때 9가 얘는 지금 g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y 평면보다 아래쪽에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심의 z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거든요. 그럼 이게 반지름이 된다는 이야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이 양수인가요? a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a는 루트 2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럼 잘 모르겠지? 다 찍어놨어. 나중에 보내줄게요. 그 다음에 동시에 접합니다. 1호사를 지나면서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합니다. 자, 1호사를 지나면서 세 평면에 동시에 지나간다. 자, 1호사를 지난다. 세 평면에 동시에 접한다. 그럼 지나가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작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심이 R. 그래서 x-r의 제곱에 y-r의 제곱에 g-r의 제곱이 r 제곱이 되겠고요. 1,5,4를 지나가니까 대입을 할 수 있어요. 1-r의 제곱, 5-r의 제곱, 4-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겠고요. 다 전개시켜야 됩니다. 2r 제곱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에 12에다가 8, 20r 25에다가 16에다가 1이니까 26에다가 16이니까 42 37이겠군요. R은 3 또는 7 찾고자 하는 게 9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3, 7 한 번씩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몇 번까지 있니? 필수 예제. 끝이니? 14까지 있어? 2개만 더. 얼른 2개 하고 소투할게요. 자, x의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을 찾아라. 9를 형아, 0이 9예요. 9를 이렇게 자르면 뭐야? 그거 찾으라는 거야. 그거. x의 평면과 만나는 거면 z에 0을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g 자리에 0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표준형을 만들어 주시면 끝나겠죠.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을 찾으면 됩니다. 넓이는 9파이가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3이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접선의 길이 1, 2, 3. 그리고 구의 방정식이 마6, 마2, 4, 5. 마6, 마2, 4, 5. 자, 구의 방정식을 표준형을 만들어 볼게요. x-3의 제곱, y-1의 제곱, g 더하기 2의 제곱은 9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3,1, 마이너스이에요. 자, 9 밖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 2, 3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렸대. 그럼 얘를 연결하면 여기는 수직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반지름입니다. 저점까지 거리는 반지름 3이 될 겁니다. 얘네들을 연결한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4의 제곱, 2의 제곱, 5의 제곱. 3루트 5. 그럼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얘가 나오겠죠. 6이겠네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2,0,3에서 A가 2,0,3이야. 그다음 9의 방정식이 x-1의 제곱, y-2의 제곱.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공이 있고요. 1, 2, 0입니다. 그러면 이 9 밖에 한 점 A가 있어요. 여기 위에 한 점, 9 위에 한 점을 연결했을 때 이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봐라고 했는데 9의 중심과 A를 연결한 거리는 고정거리죠. 이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를 찾아주시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니까 루트 14가 되겠고요. 여기서 반지름만큼 더 가고 덜 간 게 최대값과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루트 14 더하기 1이고요. 최소값은 루트 14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곱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그냥 구하여라구나. 그러면 끝. 민지 그거 한번 눌러줘요. 꺼줘요.